수십 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퇴직금을 손에 쥔 당신.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로 번듯한 새 차를 떠올릴 겁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에 시달리고 낡은 차로 가족들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퇴직금으로 차부터 덜컥 바꾼 한 남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지만 정확히 3년 뒤 그는 그 선택이 자신의 남은 30년 노후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차 사지 마라 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가진 달콤한 유혹과 그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신의 30년 노후가 은퇴 후 첫 3년의 선택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평생을 한 회사에 몸 바쳐 성실하게 일해온 50대 후반의 박진성 씨가 있습니다. 그는 약 2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평생의 소원 이라는 명분으로 7천만 원짜리 국산 대형 SUV를 계약합니다. 남은 돈으로는 작은 카페를 창업할 계획이었습니다. 첫 1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번쩍이는 새 차를 타고 주말마다 교회로 나가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에게 자랑도 하며 은퇴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한 은퇴 재무 전문가가 쓴 글의 제목처럼 은퇴 후 자동차부터 구조 조정하라 는 경고는 박진성 씨에게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차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원씩 나오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드는 유류비와 자잘한 수리비는 더 이상 월급이 없는 박진성 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의 실제 유지비는 눈에 보이는 비용 외에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30% 이상 더 나온다고 하는데, 박진성 씨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그에게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그야말로 폭탄이었습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새로 산 자동차와 살고 있는 집이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히면서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퇴직금이라는 소중한 댐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린 채 노후 자금이 매달 줄줄 새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카페 사업은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경험 부족과 얼어붙은 경기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한 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3년 미만 폐업률은 40%에 육박하며 폐업을 결심할 때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박진성 씨 역시 이 냉혹한 통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퇴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박진성 씨의 손에 남은 것은 중고차 시장에서 반토막이 나버린 자동차, 카페 창업으로 생긴 1억 원이 넘는 빚, 그리고 가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수천만 원의 철거 비용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끊겼고 그는 재취업 교육장에서 손님이 안 오던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다 고 토로하는 다른 실패자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초라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최근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의 폐업 사유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박진성 씨와 같은 실패가 몇몇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진성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의 실패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평범하고 성실했던 가장들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박진성 씨의 실패는 단순히 차를 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첫째, 퇴직금을
미래를 살아가야 할 소득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보상으로 착각한 데 있습니다. 퇴직금은 30년 고생에 대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3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매달 받았어야 할 월급을 미리 당겨받은 돈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돈 지출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고정비 지출의 무서움을 간과했습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빨아들이는 하마와 같습니다. 한 재무 설계사의 분석에 따르면 월 39만 원의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것은 무려 3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그 이자를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은퇴 후 고정비 관리는 노후 자금의 고갈 시점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준비 없는 창업이라는 가장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퇴직 후 조급한 마음에 투자나 창업을 서두르는 것이야말로 실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소의 분석 결과 60세에 7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3년 안에 폐업할 경우 모아두었던 전체 은퇴 자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무려 5년이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박진성 씨의 실수를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으로 차부터 바꾸려는 남편을 막고 우리 가족의 노후를 현명하게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수령하는 즉시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을 당장 쓸 수 없는 곳에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성급한 지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게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절감하는 엄청난 절세 효과는 덤입니다. 둘째, 자동차가 아닌 현금 흐름부터 계획하십시오. 새 차를 알아보기 전에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나오는지, 가지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개인연금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 모든 현금 흐름을 계획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차는 이 모든 계획이 안정된 후 정말 여유가 있을 때 고려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셋째,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소유가 아닌 활용의 개념으로 바꾸십시오. 은퇴 후에는 매일 출퇴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차가 필요하다면 수천만 원짜리 신차를 고집하는 대신 감가상각이 충분히 이루어진 믿을 만한 중고차를 알아보거나 필요할 때만 렌터카나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통계적으로도 2000cc 이상 차량을 1000cc 이하 경차로만 줄여도 유지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퇴직금으로 3번쩍이는 새 차가 주는 만족감은 길어야 3년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한 고통은 남은 30년의 노후 내내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서 나오는 가족에게 손 벌리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는 폐업 자영업자들의 인터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다면 순간의 과시와 만족을 위해 미래의 안정을 통째로 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당신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이자 당신과 당신의 아내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남은 인생을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남편분들 그리고 아내분들, 오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노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 소중한 자금을 어떻게 함께 지키고 불려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 대화가 당신의 노후를 파산이 아닌 평안으로 이끌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